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란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란꽃은 꽃 중의 왕이다. 그래서 예, 화중지왕, 화중지왕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지가 의라는 뜻이니까 꽃 중의 왕이니까 꽃 중의 왕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화중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신분사회에서는 민간인은 부와 귀를 모두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은 사농공상 천민 바로 윗계급이었습니다. 신분사회 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질 수가 없죠.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귀하게 되려면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그 높은 관직에 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은 부를 갖든지 귀를 갖든지 가장 잘 가져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은 왕은 부와 귀를 모두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꽃 중에 왕은 바로 부귀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모란꽃이 부귀를 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란꽃을 보고 야 모란꽃 이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참 부귀화 참 멋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부귀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란꽃을 크게 그리면 대부귀가 되는 거죠. 대부귀. 말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생각을 우리 조상님들이 했습니다. 이런 성향은 중국 사람들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것을 국제문화로 받아들이고 또 아주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문화 현상이 됐던 거죠. 자, 이런 꽃은 모란꽃하고 아주 닮았는데 이런 꽃은 작약이죠. 모란꽃은 줄기가 매년 이렇게 새로 나서 나이가 먹으면 키가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목질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작약꽃은 뿌리는 그냥 놔두고 줄기가 1년 만에 나고 죽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또 꽃 모양도 작약꽃은 꽃 크기도 좀 작고 가운데 이파리가 이렇게 자잘합니다. 근데 모란꽃은 넓적넓적하죠. 그래서 작약꽃에 비하면 이제 정말 꽃 중에 왕 같은 그런 풍모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꽃, 많은 꽃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모란꽃을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거나 또 남에게 선물하거나 이럴 때 아주 좋은 소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림 중에는 모란꽃 그림이 동양에서 가장 많이 그려졌을 겁니다. 네.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려지고 있죠. 자, 모란꽃 봉오리를 보면 벌써 봉오리만 봐도 범상치 않습니다. 아주 뺑뺑해가지고 봉오리도 크고 아주 보통 다른 꽃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물론 이파리도 모양이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이제 피어나는 모습인데요. 아주 그냥 안이 꽉 차서 속이 꽉 차서 피어나는 모습이 보이죠. 또 점점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그 겹꽃이면은 여성스러운데 이 원래 모란꽃은 조금 꽃이지만 남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란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란꽃의 모자가 황소를 뜻합니다. 황소, 숫소를 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이파리가 자잘하면 좀 여성스러울 텐데 그 여성스럽다는 표현이 뭐 요즘에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역시 모란꽃도 이제 피었다가 질 때는 그 아름다움이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되죠. 자, 이 모란꽃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소우 옆에 흑토자를 쓰는데
이게 황소란 뜻입니다. 남성스러운 어떤 느낌을 나타낸 것 같고,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모란 꽃이 싹이 나는 것이 뭐 남자 같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암소는 뭐냐, 상대적으로 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 한자와 관련해서 좀 속상했던 일이 있는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자를 아는 사람을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근데 일본의 대학생들은 이자를 다 알아요. 예. 암소, 빈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예. 모, 황소, 모, 암소, 빈입니다. 이거를 좀 자꾸 어떤 분들이 목단 이제 하게 되니까, 예, 길을 목자 목단이라고 쓰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한자로 모단이라고 쓰고, 우리가 글한족, 거란족을 계단이라고 쓰고, 이렇게 안으로 읽는 것처럼 모란으로 읽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음차를 한 거일 겁니다. 자, 모란꽃은 똑같이 부와 귀, 부귀를 상징하는데, 그림에서는 이렇게 수묵화로 먹으로 그려서 모란꽃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채색화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식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수묵화이고 이런 그림이 채색화입니다. 양식 이름은. 그렇지만 또 기법 이름으로 할 때는 이런 그림은 몰골법이라고 합니다. 뼈가 없다, 뼈가 사라졌다 이런 뜻인데,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보고, 이제 이런 그림을 먼저 보던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보니까 너무 흐물흐물하단 말이죠. 그래서 뼈가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몰골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후에는 이런 그림이, 명나라 때는 이런 그림이 더 유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동양화에, 동양 그림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됐죠. 본래는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기법적으로는, 이런 채색화 기법은, 기법 이름은 구륵법입니다. 구륵이라는 건, 구라는 건 갈고리란 말이고, 륵이란 말은 말재갈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말재갈 잡아채듯이, 말재갈, 말재갈이 두 선 하나로 돼 있지 않잖아요.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선을 긋고 가운데다가 색을 칠한다 그 말인데, 그래서 구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란꽃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은 같죠. 부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한쪽은 몰골법으로 나타내려고 했고 한쪽은 구륵법으로 나타내려고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 동양 그림의 중요한 두 가지 기법입니다. 몰골법과 구륵법. 구륵법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륵 전체법입니다. 구륵 전체, 채울 전체인데, 나 요새 좀 공부가 모자라서 한 100년 동안 좀 충전 좀 하고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충전은 요 충전입니다. 이 전자입니다. 근데 이걸 진짜로 잘못 읽는 분들이 계시죠. 채울 전자, 구륵 전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륵 전체법은 원래 정통화에다가 붙이던 이름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통화죠. 정통화고, 이 오른쪽은 민화입니다. 민화는 당시 이런 이름이 있을 때는 민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륵 전체법이라는 말을 만들 때는, 그런 이름을 사용할 때는 우리나라에 민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화에다가 구륵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붙일 수는 있지만 이 말을 민화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제 의견입니다. 구륵 전체법, 민화도 구륵법적으로 하긴 하지만
정통화에서의 그룹 전체법과는 좀 필선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좀 덜 맞는다.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란 꽃에다가 목련꽃의 해당화를 함께 그리면 어떤 뜻이 될까요? 모란꽃은 부귀, 목련꽃은 옥란화라고 하니까 옥을 따고, 해당화의 당자가 집당자하고 음이 닮았으니까 부귀옥당. 예, 그러면 아름다운 집, 즉 당신 집, 상대방 집을 높여 부르는 거죠. 예, 원래는 한림원을 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귀되게 당신 집에 부귀가 가득하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부귀옥당. 그러니까 같이 몰골법으로 그려도 부귀옥당이 되는 거고, 또 채색화로 그려도 부귀옥당이 되는 겁니다. 자, 모란꽃에 이번에는 목련만 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련꽃은 이런 경우에는 목필화라고 하죠. 목필화는 봉어리가 나무 끝에 달린 붓같이 생겼다, 이 뜻이죠. 그래서 목필화가 붓필자가 반드시 필자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을 뜻해서, 모란꽃은 부귀니까 부귀 반드시, 그래서 필득 부귀, 반드시 부귀를 얻도다,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여기다가 뭐 좀 더 멋져 보이게 하려고 저는 수대조라는 이런 새를 넣으면, 수대조의 숫자가 목숨 숫자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장수도 드리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모란꽃을 주제로 하는 그림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소재를 붙여서 의미를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란꽃이 양력으로 5월에 피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해양성 기후에서는 봄이 늦게 옵니다. 여름도 늦게 오고, 그런 곳에서는 모란꽃도 약간 늦게 피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모란꽃 그림도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은 근대 이전에 그려진 동양 그림의 의미를 해독하는 법을 말씀드리는 동양화 읽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란꽃 그림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